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우수입니다. 와. 자, 요즘요. 부모님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네. 자녀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환경들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부모들도 네,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재정적인 갈등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함께 나누면 좋은 그런 사례를 우리 센터장님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자, 그 과정을 들어보면서 정말 자녀와 부모의 이 재정에 관한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예. 오늘 사례 중에 이제 하나는 그 보험 이야기입니다. 보험. 네, 뭐 부동산도 있지만 일단 보험인데 이제 보험인 이제 부모가 내주고 가입도 시켰죠. 아, 어렸을 때 네, 자녀가. 예. 근데 돈을 부모가 내다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직장 다니거나 뭐 20대 후반이나 예. 30대가 되면 이제 가져가라는 거죠. 네, 뭐 한 20년 납인데 한 10년 된 거. 예. 뭐 이런 거 이제 네가 나머지를 내라. 아니 내 동의도 어찌 않고 부모님이 가입해놓고 끝까지 내셔야지 왜 안 내? 그러게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모들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은퇴도 되고 또 준비돼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이들에게 가입할 때는 내가 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입했겠죠. 예. 근데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자녀가 직장을 다니니까 내라고 한 거죠.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어렸을 때 가입해 주었을 건데 형편되면 또 받지 왜 안 받아? 그죠. 그러면 그게 왜냐면 20년 납인데 10년만 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그 상담을 해보면 그 보험들이 주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또 보험에 대한 접근의 방식, 이렇게 어디서 얻는 정보, 혹은 보험을 대하는 태도나 부모님들이 10년, 20년 전에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요. 예. 제일 큰 게 부모님들은 보험을 다 저축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뭐 종신보험을 들던 실비를 들던 건강보험을 들어도 보장도 받고 내 돈도 다 돌려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자녀들은 요즘은 워낙 이런 정보도 많고 보험은 뭘까요? 순수 보장. 순수 보장이죠.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되거나 냈던 돈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갈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보험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겠다 그죠? 네. 그럼 오늘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재정적인 문제에 주로 갈등하는 네. 것들이 보험을 포함해서 한 몇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로 보면 세 가지인 것 세 같아요. 가지 정도. 상담을 통해서 지난 한 5년간을 추려보면 첫 번째가 보험이고 그러니까 보험이 주로 보장성 보험인 거고 두 번째가 부모가 보험사 상품도 있는데 예.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보장되는 저축을 하는 거죠. 투자는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직장을 다닐 초년도는 뭣도 모르고 부모님한테 맡긴 거죠. 예. 내 나라 내가 관리해 줄게. 근데 한 2년, 3년 되면 보험은 가져가라 그럴 때 이제 다 넘겨줄 때 3년간 요즘 뭐 S&P 500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모아준 게 전부 정기예금. 뭐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또 저축성 보험을 들어놓네요. 아하, 10년, 20년.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져가라. 보통 저축성 보험은 금리로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투자에 대한 마인드도 있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에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제법 큰 돈을 예, 뭐 이렇게 원금 보장되는 20, 30년 뒤에 준다 이런 것들이 하나 안 맞고 예. 또 가장 큰 게 무리한 집 사기. 네.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르지 않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 명의로. 자녀 명의로 빌라를 사서 결혼 전에.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결혼 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재개발이 안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 신혼부부 특공이나 내 집이 없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 살지도 않는데 다른 쪽에 빌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갈등이 진짜 많이 돼요. 네. 예.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세 크게 가지 있습니다. 정도. 네. 자, 그러면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한다, 좀 갈등을 조정한다 할 때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네. 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네.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말씀을 늘 가져올 때 막 신학적 엄청난 깊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지혜가 생기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빼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 세부대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네, 새술은 새 부대인 거죠. 예. 신명기 32장 52절도 있는데 예.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신명기 32장 52절 이건 모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네.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애굽을 탈출한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왔는 거죠. 예. 거기서 광야에서 났던 친구들만 가나안 땅만 네. 먼발치에서 그렇죠. 바라보고 보고 넘어가지는 못한다. 모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하기도 하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앞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예. 새롭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말씀으로 우리가 좀 보면 저는 이렇게 뽑았어요. 자녀를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잘못된 금융 지식 셋. 예. 그 안에 이제 보험도 있고, 보험이 있고, 예, 무조건 원금 보장되어야 되는 저축 상품도 있고, 또 이제 무례한 빚을 내어서 집은 무조건 오를 거니까 사두면 무조건 돈 된다. 자녀의 상황이나 또 어디서 살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평생 빚쟁이로 만드는 수도 있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잘못된 금융지식의 셋이라고. 그럼 이 세 가지를 아까도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네. 부모 세대에서 부모님들이 옛날에 주로 가입했던 보장성 보험이 네. 자녀들이 좀 부담스럽다 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자녀가 부담스러워한다. 물려받을 때 좋아야 되는데 네. 내용을 보면 주로 싫어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료가 너무 많은 보험료가 거죠. 많다, 대체로 많다. 네,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 들어줬잖아요. 도와주려고.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근데 그게 한 15만 원, 뭐 20만 원. 지난번 상담 때는 28만 원대. 28만. 종신보험입니다. 자녀가 죽어서 부모가 돈 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첫 번째는 보험료도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험료가 많다 보니 특약이면 뭐며 보장 내용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머리 아파. 네, 머리 아파요. 예. 근데 보장 내용은 많은데 또 도움 안 되는 것도 많아. 그게 그래서 가성비가 안 좋은 거죠. 가성비가 안 좋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만기 환급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부모 세대는 지금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원금. 네. 원금이 중요해. 근데 저번 같은 경우는 25년 납 100세 만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27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1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는 건 25년이니까 15년을 더 내야 되는데 만기가 언제예요? 100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만기가 되는 게 중요했고 요즘 친구들은 대답을 이렇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0세의 만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지. 예,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 뭐 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고 휴지가 되죠. 100년 뒤면 인플레이션 따지면 뭐 몇십 배로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보험료가 많네, 그죠? 그렇죠. 가성비 제로인 거죠. 자, 그러면 저축성 보험을 포함해서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져가라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자녀들이 좀 갈등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은행 예적금을 그러면 이거는 부모 세대에서는 원금이 중요했고 은행 예금 적금을 통해서 따박따박 불려 나가는 것이 그만큼 좋았던 시절이기도 했죠. 그때는 이율도 좀 비쌌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도 제가 청년들 강의할 때 자녀 세대들도 투자를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투자는 자기 여윳돈의 뭐 한 20%까지만 하라고 저도 하고 투자를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닌데 생각의 차이가 큰 거예요. 부모님이 관리하거나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투자는 위험하다. 뭐 주식은 망한다. 원금이 깨진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그 금융 지식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적금은 필요한데 자녀의 재무 목표에 맞게끔 뭐 예를 들면 연봉이 좀 되고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는 그 연금 저축 ETF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재무 목표에 맞게끔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하기에 딱 버티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이 은행 예적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네, 예적금 해야죠. 그렇죠. 그것만 하라고 하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다른 점이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집 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의식주라고 할 때 네. 주거의 안정성도 네. 다른 심리적, 경제적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네. 예. 근데 집이라는 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만났을 때도 그 자기가 얼마까지가 대출이 가능하고 또 어느 지역이고 이게 그만큼 주거가 중요해서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단순히 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 근데 부모님의 집을 살 때 우리가 막 돌이 남아돌지는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갈등이 많은 데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또 결혼 이후에 시댁에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자매가 어디 멀리 그게 투자 가치도 없는데 작은 빌라 하나나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뭐 시댁이 됐던 친정이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한 무리한 빚을 내는 거죠. 그게 제일 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때면 늘 이야기하지만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300만 원 받다가 잠깐 쉬고 또 다른 직업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 대출이 딱 맞고 있는 거고 또 옛날에는 그거를 부모가 좀 내줬어요. 자기가 같이 해결하려고. 근데 이제 부모도 은퇴가 되고 어려워지니까 못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만 물려받는 게 아니고 부모가 저질러 놓은 부동산 투자까지 자녀들이 다 물려받게 되면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죠. 집은 필요하지만 그 집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재정이 꽉 차버려서 답답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네. 그러면 집은 사실은 가능하면 오르면 또 플러스 알파 뭐 심리적으로 좀 네네. 그렇지만 집은 오른다기보다는 내가 주거 안정적인 심리적인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하면 그렇죠. 예. 결혼하고 나면 내 자녀가 누구랑 결혼을 할지 모르지만 어디든 작은 전세든 그렇게 거주 목적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기쁨들을 뺏는 기회를 뺏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실 큰 자산이니까 대부분 대출을 좀 일으키잖아요. 네네네. 너무 과하면 다른 현금흐름을 다 막아버리고. 그렇죠. 예, 네.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녀를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잘못된 금융 지식 3가지를 아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이랬어. 일상적인 케이스들이 3가지 다는 아니더라도 네.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또 부모님 세대와 또 자녀 세대는 시간상으로도 상당한 몇십 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가능하면 부모님들의 그 재정에 대한 경험과 딱 그것이 다 자녀들을 위한다는 생각 때문이니까 네. 그것도 이제 존중하시면서 시대의 변화 또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주도권 이것도 또 함께 인정하면서 맞아요. 함께 좀 의논하고 함께 변화에 대해서 다시 공감하고 공부하는 네.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